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저스트 해브 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저는 덱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 바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두 거인이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빅파마 시리즈 벌써 18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두 기업을 선정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이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두 기업 모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한국 바이오 산업은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두 기업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둘 다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방식은 다른데 결과는 성공적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거인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보는 게 K-바이오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체급 비교부터 들어가 보죠. 이 두 회사를 부르는 별명부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어떤 별명이죠? 셀트리온은 시장의 판을 바꾸는 바이오 시밀러 선구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는 편하게 삼바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이 삼바는 세계 최고의 공장을 가진 CDMO 마스터라고 불리죠. 그 별명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2024년 기준 핵심 숫자들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먼저 연간 매출액을 보면 삼바가 약 4조 5,500억 원, 그리고 셀트리온이 약 3조 5,600억 원, 삼바가 한 1조 원가량 앞서 있습니다. 와, 1조 원 차이면 꽤 큰데요. 근데 시장의 평가는 그 이상이에요.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시가총액을 보면요. 삼바가 약 71조 원인데 셀트리온은 약 34조 원 수준입니다. 네, 2배가 넘네요. 네, 압도적인 차이죠. 세계 바이오테크 기업 순위에서도 삼바가 12위, 셀트리온이 25위로 시장은 명확하게 삼바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본 자료랑은 좀 이상한데요? 네, 어떤 점이요? 아니, 2024년 매출 성장률만 딱 놓고 보면 셀트리온이 63.5%잖아요. 그렇죠. 삼반이 23%고요. 거의 뭐 3배 가까이 높은데 왜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인 거죠?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 비밀은 바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돈을 남겼냐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2024년 영업이익률이 13.8%로 뚝 떨어졌어요. 아, 반면에 삼바는 무려 1조 3,200억 원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했죠. 아니,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이익이 줄었다. 그건 어디에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합니다. 물론 합병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신약을 개발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대 시장에 직접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인 셈이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미래에 더 큰 과실을 따겠다. 이런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은 셀트리온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 감소라는 불확실성에 더 주목을 한 거고, 그렇죠. 반대로 삼바의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그 안정성에 훨씬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두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성공 방정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성공 방정식의 차이,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오, 좋죠. 아주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약간 애플 같은 느낌이에요. 애플이요? 네, 혁신적인 제품, 그러니까 약 자체를 직접 다 기획하고 개발하고 만들고 심지어 판매까지 하는 딱 완결형 제품 회사. 와,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반면에 삼바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TSMC랑 똑같아요. 아하.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약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세계 최고 품질로 약을 만들어드리는 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비스 회사 인셈이죠. 와, 어려운 개념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그 서비스 회사 비즈니스가 바로 CDMO, 위탁개발 생산입니다. CDMO. 네,
그 비유처럼 삼바는 고객사의 기술만 받아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로 대량 생산해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신뢰. 신뢰. 삼바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세운 키워드가 딱 3가지. 속도, 규모, 품질입니다. 특히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어요. 상상 이상이죠. 2025년에 5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 능력이 78만 4천 리터에 달합니다. 78만.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위스의 론자나 독일의 베링거인겔헤임 같은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합친 것과 맞먹거나 그 이상이에요. 압도적인 규모죠. 2032년 목표는 132만 리터가 넘습니다. 와. 이건 뭐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전략적 해자. 그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그냥 쌓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거대한 성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 미래에 약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지금의 대규모 액상 배양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가령 더 작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뀐다면 이 거대한 공장들이 오히려 값비싼 뇌물단지가 될 위험은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삼성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술에 올인하기보다는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ADC나 mRNA 같은 새로운 의약품 생산 설비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죠. 아, 대비를 하고 있군요. 네, 본질적으로 삼바의 핵심 경쟁력은 공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장을 오차 없이 최고 효율로 운영하는 운영의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바뀌더라도 그 역량은 다른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제품회사 셀트리온으로 돌아와 보죠. 셀트리온의 핵심 무기는 뭔가요? 셀트리온의 무기는 바로 수직적 통합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하고 효과는 거의 똑같은데 특허 만료 후에 훨씬 저렴하게 만든 복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네. 셀트리온은 약의 씨앗이 되는 세포주 개발부터 임상, 허가, 생산,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합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럼 비효율의 위험도 크지 않나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이 전략을 고수하는 건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가격 경쟁이 정말 살인적이라는 증거죠. 모든 과정을 내재화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그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더요? 네, 과거에 파트너사에 의존하던 해외 판매까지 직접 하겠다고 미국과 유럽에 직접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유통 마진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요. 시장과 고객 데이터까지 직접 확보해서 차기 제품 개발에 활용하겠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제품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혁신과 셀트리온, 그리고 압도적인 규모와 신뢰로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의 제왕, 삼바. 정말 근본적으로 성공 방정식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서로 다른 방정식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어떤 블록버스터 제품들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부에서는 각사의 대표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와 미래의 진짜 격전지가 될 ADC 시장에서의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유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셀트리온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제품 회사 모델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규모와 신뢰 기반의 서비스 회사 모델, 이 두 거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실제로 어떤 놀라운 약들을 만드는지 들여다볼 차례죠. 먼저 셀트리온의 대표 제품 포트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번째 주자는 렘시마와 그 후속작 짐펜트라입니다. 이 약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작동 원리가 궁금하네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인 TNF-알파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걸 콕 집어서 무력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주범만 딱 잡는군요. 네. 그런데 셀트리온의 진짜 혁신은 그 다음이었어요. 원래 렘시마는 몇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서 맞아야 하는 정맥 주사였거든요. 불편했겠네요. 이걸 환자가 집에서 5분 만에 직접 맞는 피하 주사, 즉 짐펜트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와, 이 편의성
이라는 가치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단순히 약효만 복제한 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까지 바꾼 거네요. 그게 바로 혁신이군요. 그렇죠. 다음 주자는 유플라이마입니다. 이 약의 차별점은 더 디테일해요. 더 디테일하다고요? 네. 먼저 고농축 제형이라 주사액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더 중요한 건 주사 맞을 때 따끔한 통증을 유발하는 시트레사념이라는 성분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통증까지 잡았다고요? 네. 환자의 아주 작은 불편함까지 해결하려는 그 집요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마지막 대표 주자는 유방암, 위암 등에 쓰이는 허주마입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약이에요. 똑똑한 약이요? 유도 미사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암세포 표면에만 특별히 나타나는 HER2라는 단맥질을 귀신같이 찾아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체 의약품입니다. 아, 정상세포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적군만 정밀 타격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제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럼 삼성은 약을 안 만들어요? 계속 서비스 회사라고 강조하셨는데 제품은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요. 아, 그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아주 중요한 자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전담하는데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승인받은 제품 수가 9개로 셀트리온의 8개보다 오히려 약간 앞서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그럼 사실상 삼성도 제품 회사랑 서비스 회사를 둘 다 하는 셈인데 왜 시장에서는 삼성의 CDMO 서비스만 압도적으로 주목하는 걸까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개발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두 회사의 DNA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DNA 차이요? 셀트리온은 창업 초기부터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접 판매망을 구축해온 마케터의 DNA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판매를 맡기는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죠. 아, 직접 파는 것과 맡기는 것의 차이. 네, 즉 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것을 시장에 직접 침투시켜서 파일을 키우는 전략에서는 셀트리온이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삼바의 핵심 DNA는 역시 B2B 비즈니스의 신뢰와 안정성에 더 맞춰져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회사가 기존 영역을 넘어서 새롭게 충돌하게 될 미래의 격전지로 가보시죠. 바로 ADC 대전입니다. 네, ADC,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우리말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항암 기술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끝판왕이요? 아까 허주마가 암세포만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 즉 항체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그 유도 미사일에 아주 강력한 화학 폭탄, 즉 약물을 실어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유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가 아군, 적군 안 가리고 무차별 폭격해서 부작용이 심했다면 ADC는 적의 심장부만 정밀 타격하니까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 이 때문에 ADC 시장은 2028년까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야말로 황금 시장입니다. 그 황금 시자를 두고 두 회사가 격돌하는데 전력은 또 각자의 DNA를 따라가겠군요. 당연하죠. 먼저 삼바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ADC, 저희가 대신 만들어드립니다. 하하, 역시. 철저하게 CDMO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미 인천 송도에 ADC 전용 생산시설까지 완공하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어요. 준비가 끝났군요. 네, ADC 생산은 기존 항체 의약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선바의 품질과 신뢰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죠. 역시 서비스의 제왕답네요. 그럼 셀트리온의 접근법은 정반대겠군요. 정반대입니다. 셀트리온은 우리가 직접 세계 최고의 ADC 신약을 개발한다고 선언했어요. 와우.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목표도 아주 공격적이에요. 2028년까지 무려 9개의 ADC를 포함해서 총 13개의 신약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13개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되는데
정말 엄청난 목표네요.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정진 회장이 10년간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40조. 이것이 바로 일부에서 말했던 2024년 셀트리온 이익률 하락의 진짜 이유이자 미래를 향한 거대한 승부수인 셈이죠. 결국 두 회사의 전략 차이는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뭐랄까, 기업 DNA 자체가 다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셀트리온의 DNA는 기업가 정신의 혁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과 정신. 서정진 회장이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미션에서 출발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속도와 시장 파괴를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세계 최초로 열어주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반면에 삼바의 DNA는 품질의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도체 친화를 이룩한 삼성그룹 특유의 운영의 탁월함과 엄격한 규율이 핵심인 거죠. CDMO 비즈니스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삼바는 그 완벽한 품질 관리를 위해 최근에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했어요. AI까지요? 네, 수많은 문서를 분석하고 인적 오류,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AI가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시스템이죠. 이처럼 기술을 통해 품질이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삼성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두 거인의 대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은 미래의 거대한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수익 감소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제품 소유자, 프로덕트 오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위험, 안정수익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길을 걷고 있죠. 하지만 이제 ADC라는 첨단 분야에서 두 회사의 길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상에 오른 두 회사가 하나의 전장에 만나게 된 건데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은 경쟁자지만 어쩌면 미래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혁신적인 ADC 신약을 삼바가 위탁 생산하는 그런 협력의 그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두 거인의 경쟁과 협력이 한국 바이오 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K바이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치열한 경쟁자인 동시에 K바이오의 성장을 이끄는 파트너이기도 한 이 두 회사. 만약 미래에 특정 분야에서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과연 K바이오 생태계에 어떤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